오랜만이죠?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가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렇게 화분을 사실 3번 잃었어요. 3번 가게 오픈하면서. 근데 그 하나는 이제 픽스가 된 거죠. 영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물증 비슷한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작년 연말 올 초에 또 화분을 3개 정도를 분실을 했어요. 근데 오늘이죠.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아주머니 며느님이 오셨는데, 그 며느님이 증언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화분에 대한 행방을 이제 내가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안 쓰는 거 같아서 갖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심정 아닌 물증 같은 애매모호하지만 좀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자, 우선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원래는 며느리랑 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서 이제 두 분만 쪽을 주고, 이제 아줌마한테는 그 자손들이 뭐라 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지. 그분이 새를 사세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집주인 분도 이제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이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조금 당신네 집 건물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가게랑 조금 엮인 게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좀 동네가 시끄러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며느님 번호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님이 시어머니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 뭐 그 집에서 안 쓰는 것 같아서 갖고 왔어. 그 전에도 뭐 저쩌고 뭐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시다가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게 앞에 외진 곳에서 놓는데, 거기 위에다가 갖고 가신 화분을 그냥 툭 올려놨더라고요. 아무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우선은 1차 좀 빡이 돈 건, 저희 가게 옆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근데 그 포장마차 그 사장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랑 저희 가게 앞에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며느리한테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우선은 만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 아줌마 마주쳤었습니다. 인사는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 아줌마는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쓱 와서 하는 말이, 당신네 화분에 흙의 비료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비료를 쓰기 위해서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얘기를 하고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왜 갖고 갔느냐. 그리고 포장마차 그 아줌마랑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그 아줌마네 흙이 더 좋은데 왜 그 아줌마네 거는 건들지 않고 왜 내 거만 건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하러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며느리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때려 죽여도 그 아줌마는 얘기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 분들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따금 고리타분한 노인네들은 사과를 절대 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어도 자기 잘못을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상대방한테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는 어르신들은 저는 더 잘해드려요. 왜? 쿨하니까.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으니 이해해다오, 미안하다. 그 영혼 없는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괘씸죄가 너무나도 크게 적용이 돼서 아들네 며느리한테 이렇게 쪽팔림을 주고 이렇게 할 거 그냥 저는 그냥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열이 봤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러 왔고요. 경찰서에서 영상에서 사진을 찍어 갔고요. 그리고 경찰이 왔다 가면서 그 며느님이 왔어요. 왜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 그 아줌마한테 신고를 한다고. 그리고 열받아서 저희 가게 출입문을 닫았어요. 열어놨었는데 닫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도 쫀심이 상했는지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라도 될까봐 며느리한테 쓱 가보라 그랬나봐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끝나고 강력반에서 이제 별도의 그 저한테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경찰은 가고, 그리고 나서 그 가는 찰나에 이제 며느님이 오셨죠. 아, 진짜 사단이 났구나 라고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얘기했어요. 나 니네 시엄마 신고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나보다 어른한테 소리를 지른 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다. 그러나 당신의 시어머니가 우선은 태초에 잘못을 했다. 당신이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는 기회를 줬고 시간을 줬다 라고. 듣기로는 며느님 되시는 분이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당신네 부부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화를 자청한 당신네 어머니고,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나는 어저께도 중간에 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장사하다가 접고 나갔다 왔다. 사실이거든요. 어저께 3시 좀 안 됐거든요. 3시 조금 안 됐는데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소속도 안 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브레이크 탈 때 나갔다 왔습니다. 퇴근 일찍 했어요. 그리고 나갔다 왔습니다. 방황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야밤에 11시 다 된 시간인가? 11시 다 된 시간에 반반무만이를 때렸어요. 그래도 화는 참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계속 가게가 가기 싫었어요, 오늘. 근데 오늘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사실 오늘 뭐 브레이크 탈 때 병원을, 안 좋은 어깨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일 예약이 조금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좀 궁시렁거리면서 간 것 같아요, 가게를. 그냥 싹 보고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희 가게 인스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인네들이 그런 소액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양반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인스타 DM을 통해서 뭐 되게 미비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긴 하지만, 모닝와이드라는 SBS 그 아침 프로예요. 뭐 그 생생정보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아침 프로가 있는데 그런 방송국 작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벌써 4명 정도 그런 사고를 접해서, 한 명은 고소를 했고, 2명은 고소를 했고, 이제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저는 그쵸, 화분 크게 3번 잃어버렸죠. 그리고 작년 말에 제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고양이 사료를 뿌리깐 갖고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상습범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이제 저희 가게 이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한 곳에 지정을 해놨지만 CCTV 잘 보이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잘 다니는 그쪽에 이제 손님이나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놓으면 대략 한 7시쯤에 한번 오고, 이제 한 10시쯤에 한번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고양이 2마리가 번갈아 가며. 그래서 이제 뭐 비싼 사료도 아니고 좋은 사료도 아니고 맛있는 사료도 아니고 그냥 다이소에서 사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거긴 한데, 그런 사료들을 이제 친구들이 먹고 이제 겨울을 버티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료도 이제 5-6번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뭐지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4마리 있다고 들었으니까 단체로 와가지고 회식을 했나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비둘기 양아치 새끼들이 쳐 드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갖고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가 아닌 아주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나눴었더니 이제 그렇게 갖고 갔더라. 아휴, 그냥 내 판단이, 내가 내린 결정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혼자 있다 보면은 이제 가게 혼자 있으면은 별의 생각이 다 들어요. 솔직히 좀 외롭지. 좀 외롭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오면은 이제 아는 사람 오거나 뭐 수다를 떤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많이들 그렇게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유튜브는 내 친구, 넷플릭스는 나의 사랑. 그래서 손님만 오면은 본물이 터졌다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이제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죠. 근데 내 판단이 잘못된 건가 해서, 이제 어차피 손님들은 그냥 먹고 가면 장땡이니까 제3의 입장들이 궁금했었고, 어저께 또 오셨던 손님 중에 또 단골 손님도 계셨었고 해서 물어봤는데, 노인네건 노인네가 아니거를 떠나서 그냥 가차없이 신고를 해라, 고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 때문에 안 했었어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참 사람 마음은 간사하죠. 들어갈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나오고, 그 마음 참 틀린 게, 이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아까 오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냥 동네 이웃이고 그런데 뭐하러 그 하느냐. 근데 제가 그냥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몇십만 원이더라. 참을 수가 없다. 동네 호구로 남고 싶지가 않다. 자꾸만 이렇게 냅두니까 만만해서 이렇게 자꾸만 건드는 것 같은데,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다시는 저 가게 저 사장은 미친년이라서 나를 건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본보기가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저 잘한 거겠죠?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생각보다 정말 하찮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한 거겠지만, 어떻게든 밝혀지고 어떻게든 잡혀진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알게 됐고요. 아까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점점점 내가 정말 짱돌이 돼가는구나. 예전 저 같았으면은 그냥 유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진짜 그냥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귀찮아, 씨 그지 새끼겠네, 그냥 그러고 그냥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진짜 제 성격에는, 예전에 제 성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죽여봐야 될 거야.
싹을 잘라버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변해서 이제 제가 부산을 온 목적은 짱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온 건데, 조금씩 변한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퇴근을 해서 되게 무서운 산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래저래 조금 자질구레하게 좀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썼었고요. 그리고 가게는 열심히 존버 중입니다.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뭐 죽은 거요? 뭐 어떻게 한 거요? 뭐 이렇게 그냥 방치한 거요? 뭐 한 게 아니라 집 이사도 했었고요. 교통사고도 났었고요. 그리고 가게 리뉴얼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지 이거는 아이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계획을 세웠었다가, 이제 뭐가 조금 할만하면은 조금 이제 크고 작은 저의 일들이 많고, 그만큼 제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음식은 감정에 다 드러나는 친구다 보니 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인가 싶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음식을 만들다가 아까도 뭐 때문에 이건 좀 맛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마음 추스리고 나서 뭐 좀 기분 좋은 상황에서 만든 음식은 그냥 먹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현아 청아 음악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런 조금 소소한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퇴근길 브이로그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뭐 그런 것들이나 뭐 그런 거를 조금 담아볼까 해요. 네. 요리 영상도 간간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뭘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뭐 각 잡아서 음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잡지 않고 하는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환절기가 좀 다가오고 있어요. 제 기준의 환절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절기지. 온도차 많이 나는 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확진도 안 된 상황이라 항상 늘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우리 모두 건장하게, 우리 모두 안녕하게 또 봅시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먼 퇴근길을 가볼 겁니다. 운전은 무서워. 그리고 교통사고 난 거는 차를 폐차했어요. 퇴질 것 같아요. 퇴질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